그런데 현재 오빠가 안 보이니까요. 전 세계는 그의 여동생 김여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급변 사태를 대비한 걸 겁니다. 김여정 부장님은 남쪽에 처음이시죠? 바로 김여정입니다. 이 보도는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해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작년 평양에서 김정은 사망 등 통치할 수 없게 될 경우 권한을 모두 김여정에게 집중한다는 내부 결정이 있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런 내부 결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2008년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2011년에 사망하기까지 3년 동안 북한 정권 내부에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후계가 완전히 구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비록 지금 36살의 젊은 나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저런 준비를 해놨을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런 계획도 김정은이 있으면서 몸이 안 좋아서 2인자로서 김여정이 통치를 해 나가는 것과 진짜로 김정은이 유고가 된 상태에서 김여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선군 정치든 또는 핵 경제 병진이든 북한에서는 여전히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가 군을 장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김여정은 군에 대한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김여정이 당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북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미리 사전에 자락을 깔아놓은 걸 수도 있죠. 이런 보도를 계속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급변 사태 때 2인자는 확실히 김여정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신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눈에 띄는 권한들을 김여정한테 그래서 준 건지 그럼 내부에서 그럼 김여정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많이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결국 북한 체제에서는 김정은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여정의 지위를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격상시켜 왔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의 의사대로 간다면은 김여정으로 권력이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이번처럼 이게 사실이라고 할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경우에 북한 체제에서 김여정의 역할이 과거 김정일 사망 당시에 김정은의 위상과 같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여정은 이도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군 관련해서 보직을 맡지 못하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의 위상은 아직 약하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만약에 자기의 의지대로 후계 구도를 만든다면 김여정으로 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북한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로 향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중간역에서 내려서 흡연을 했을 때 저렇게 동생인 김여정이 저렇게 재떨이까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꽁초까지도 다 가져가는 신 대표님. 자, 저 때만 하더라도 김여정의 직함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당의 어떤 선전선동하고 홍보하는 이런 홍보 정책을 책임졌는데 느닷없이 작년 연말부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지도부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수석을 두 개를 겸하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 김정일 시대 때 북한 정권의 2인자였던 쌍두마차가 있는데 바로 장성택과 리재강입니다. 이게 이제 두 명이 경쟁자였는데 이 조직 지도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기에서 이 조직 지도부를 반으로 나누어서 장성택에게서 우리로 치면 민정수석 자리를 줬고 리재강에게 인사수석 자리를 줘서 나누었는데도 2인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김여정은 작년 연말부로 그걸 합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한을 갖고 갔으니까. 단지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얼마나 발휘될지 그것은 김여정의 능력이겠으나 어쨌든 자리는 그렇게 줬다. 자리도 줬고 김정은 위원장 오빠가 만들어준 후계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정서상 이 여동생인 김여정이 지도자가 되기에는 다소 난관이 있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아들, 딸에 대해서도 무척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셋째를 올 2월 달에 출산을 하였고 성별은 아직 모르고 그 정도입니다. 예, 그거는 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러다가 내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짠하고 나타나면 뭐 여러 가지 급변 사태 시나리오는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단 건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는 계속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신범철 박사님, 지금 이 새 남매입니까? 뭐 자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알려진 겁니까? 32남 1녀다. 그리고 장남이 있다. 그러니까 저기 아들 10살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 물음표 부분도 아들이라는 설이 조금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가 있느냐? 있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선 너무 어린 거죠. 예. 적어도 성년이 돼야지 그것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이 유력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김여정이 등장한다면 김여정이 계속해서 권력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자식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자 역할을 맡기려고 하겠죠. 그런 것이 지금 북한 그 김씨 일가의 계획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이잖아요. 물론 다 만약에 지금 건강 이상설 더 나가 유거설까지. 그런데 신 박사님 말씀처럼 그게 최소한 뭐 10살이라고 가정했으면 뭐 아버지도 물론 젊은 나이에 됐지만 10년 이상은 걸릴 텐데 그때까지 김여정 중심으로 북한 지도체제가 버틸 수 있냐. 뭐 이것도 핵심 아닐까요? 그건 사실 물음표예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을 때는 장성택이라는 강력한 후견인이 김정은을 도와줬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최룡해가 장성택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여정을 도울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뭐 어차피 설이지만 김정은이 유고된다고 하면은 예. 그때는 권력 승계 과정이 훨씬 더 험난하고 북한 상황도 훨씬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아까 말씀한 이남 1녀, 10살, 맏아들, 나이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딸이는 주애라는 것도 데니스 로드맨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고, 가게도 참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서요, 갑작스럽게 김정은의 유고시 가족 세습이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니면 집단 지도체제냐,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만약에 유고가 생겼을 때 과거에는 큰 아들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10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누굴 것인가. 일단은 김여정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집단 지도체제가 될 가능성은 많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유고가 된다고 해서 북한이 붕괴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은 아마 플랜들이 다 돼 있을 것이고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비교적 비슷합니다. 예, 이도원 의원님. 그러니까 우선 그 자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아마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이 파악한 거는 10살, 7살, 4살, 그 다음에 아들, 딸, 아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구체적인 사항도 사실은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 김정숙 여사하고 리설주가 상당히 가족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아하. 조금 구체적인 그 가족 그 사항도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 김정은 유고시에 무슨 10살 난 아들 지금 북한의 지금 3대 세습도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그걸 무슨 4대 세습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유고가 되면은 김여정이 일단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대표로 나와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 내에는 반체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군, 그다음에 당, 정부의 엘리트들이 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2018년 6.23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어떤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같이는 안 되지 않느냐? 일본의 천황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중국의 주석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베트남의 주석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으냐?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 마음에 들지 않죠. 자기가 권력도 갖고 정신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논의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좁혀가지고 김일성 일가가 막 계속 북한을 통치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건 적절치 않고 예. 만약에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이 기회에 어떻게 북한을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개방적으로 전 세계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논의를 집중해야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2인자 김여정 얘기가 계속해서 오빠가 보이지 않으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그러면 북한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